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포트폴리오도 구성해 나가고 수익 실현 의견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이고 현재 시간은 10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주도 우리가 8월 초에 들어서 7개 종목 매일같이 합의 한 종목 정도를 뭐 했습니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면서 종목을 빼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포트폴리오 순환매매 기본 원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데 한쪽 섹터만 엄청나게 집어넣고 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드리블해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올라오는 것들을 또 빼어나가면 또 새로 채워놓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실은 주식을 갖다가 거래함에 있어서 종목을 리필 서비스를 잘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조금 안 좋은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던 그 주가 이상은 대부분 올라오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 에너지에 대해서 마지막 스피치를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지루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털어놓고 가볍게 만들어 놓고 더 드리블을 하든 혹은 아예 정리해놓고 새로운 것들을 공략하든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채널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다 기다리고 갈 수는 없죠.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정리하고 또 새롭게 우리는 손해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주창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밸런싱 게임을 하는 거다.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꼭 뭐 다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하나둘씩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건 걸리는 대로 내버려 두고 또 앞으로 단련한 거는 것들.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래 걸렸던 것들은 원금 이상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치고 새로운 것도 들어가서 순환력을 갖다가 잃지 않는 거. 즉,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의 개념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DOU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엔터 쪽 관련된 부분에서 JYP 엔터 우리가 8만원 정도, 79,8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수익 실현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원래 목표가 제가 8만원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다라고 생각하고 더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것들은 치열한 모함, 신경전과 골치 아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루 이틀 정도 더 일찍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는 건뭐 잘 아시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거 꼭지점 찍고 나서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잘 정리 잘 안 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자율선택권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셀프 처리할 시간도 드리고 가는 그런 또 아이디어 다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또 성격 급하신 분도 계실 거고 느긋하신 분도 계실 거고 욕심이 또 많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셀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2, 3일 일찍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제가 절대적으로 그런 가이던스 수준에서 이야기 드림에도 좋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거 잘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OU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가이던스가 앞으로 좋죠. 이번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냥 원래 그게 최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무조건 더 많이 나온다 실적이. 그러면 이 종목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충분히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뭐 우리가 차익 실현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저는 기본적으로 6만 원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밑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타겟 프라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면 저 6만 원 이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9% 정도 수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는 없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뛰어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래도 한 6만 원은 찍어줘야지 뛰는 맛이 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 6만 원 정도 찍으면 20% 넘어가는 또 구간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엔터 하나 빼냈으니까 관련주 문화 컨텐츠 쪽에서 하나 집어넣고
체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예, 컨텐츠리 중앙이다라는 거, 매수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리콘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 나면서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주가 움직임. 뭐, 우리는 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예 손도 대지 않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또 화장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치를 높게 부과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주가가 올라가다 아니니까 뻐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리콘투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상황이나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뭐, 근데 사실 뭐, 대주주가 증여세 낸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뭐 우리가 뭐 뭐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 APR이 유럽 진출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할 때 조금 버벅거림이 좀 있었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장대 양봉 하나 터질 때 나와야 되는 것이 극히 정상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5만 6천 원. 여기 요 라인 정도 돼야지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만 6천 원 정도 가져야지 기본 수익률 10%는 또 우리가 또 확보하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눌림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저 구간에서는 커버링도 아니고 아무것도 발생이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오라인조 상단 정도 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위로 튀어주면 나도 땡큐인 건 맞죠. 제가 2,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다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접근하고 계산해 놓고 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지난주에 우리가 신규 편입을 진행을 했는데, 뭐, 버벅거리다가, 뭐, 오늘은 시장 반응이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은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뭐, 글쎄, 베트남과 원전 관련된 협업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뭐, 우리 대통령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뉴스가 나오는 건 다 아실 테고, 자, 그러면 여기 박스권이 여기 상단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돌파 매매가 나올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업 내부적인 상황을 보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볼 때는 여기 윗단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산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산 쪽엔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돈들,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부분도 생각해보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닐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 제약 바이오 이쪽도 돈이 안 들어간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원전 쪽일 것이다. 라고 지금은 뭐 현재 큰 업종 상황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항상 저 아래쪽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비중이 60, 20% 아니겠습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뭐 홀den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전 KBS는 오늘 또 신규 편입도 의견도 드렸으니까 그 점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전 기술을 하시든 한전 KPS를 하시든 그놈이죠. 뭐 뉴스에 매수하는 행위냐라고 아니요. 한전 KPS나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로다가 지금 매수할 포인트가 잡힌 건 아니에요. 이미 선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로 상승을 하고 충분히 내려왔잖아요. 자, 이게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같은 게 항상 뭐합니까? 우리가 이 원점 타격 개념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원점 부분에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좀 했는데 조금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론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고 가세요. 성장주는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뭐 물어보고 그러셔도 저도 뭐 성장주는 답이 없어요. 미래와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포지션 보면 우리가 거래량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매수 주가, 평균 매수 단가들 다 체크해다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더 하방으로 던질 만한 애들이 없는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는 것이 성장주의 특징이에요. 성장주는 어떤 뭐 실적이나 내용을 가지고 자꾸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실적이 개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년 정도 되면은 흑자 전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전 중요합니다. 이 직원도 많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 이 점 상당히 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저도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가장 주가 포지션 위치상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성장주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달릴 때 이놈도 달리고 저놈도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가적으로 위치가 긍정적인 종목을 바로 이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평단 조절에 가는 그런 또 승부수를 펼쳐야겠죠. 아무려면 지금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IP 같은 거 관련돼서 칩셋 미디어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가 훨씬 더 괜찮지. 칩셋 미디어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이면 맞아요. 자, 그런데 주가 움직임이나 위치 이런 걸로 봤을 땐 얘가 더 훨씬 더 낫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칩셋 미디어는 잠깐 뒤로 보류해 두고요. 네, 여기 공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땐 9월달 추석쯤 하면 칩셋 미디어도 분명히 좋은 또 기회 포인트가 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킵해놓고 있다가 언젠가 또 보관 저장소에서 다 공략으로 꺼낼 수 있는 타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고용 같은 경우도 하반기 가면서 영업에 대한 포커스, 이걸 잡아가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FDA 승인 받고요. 그럼 그 FDA 승인 받은 내용 갖고, 야, 우리가 플래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그걸 갖다가 전반기니까 우리 상반기 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긴 나머지 여기서 움직인 것도 다 뭐냐면, 그냥 기술적으로 움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수렴을 다 한 부분, 이게 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 수렴을 다 한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공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세일즈 프로세스 모드를 가동을 한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한 것이니까 참고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오늘 LS는 전선, 해저 케이블, 사실 오늘 해저 케이블이나 전선 쪽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LS는 변압기부터 모든 걸 또 포함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드리블 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걸 너무 쫄지 마세요. 지금 현재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업황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방으로 가는 추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종목도 느리긴 하지만 연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스펙의 상승력은 충분히 저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10만 원 정도 저점에서 22만 원까지 시수니까 수익이 100%날 거냐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30에서 40% 정도의 상승 요령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더 땡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주시고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항상 걱정을 하고 쫄고 왜 그런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습성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가가 눌리게 되면 저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가야 되나. 이 기본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거고 어느 정도 뭔가 다 내용들을 알고선 투자한 건데 왜 그걸 갖다 버리려고 하고 그래요. 물론 풀베팅 하신 분은 당연히 손절치고 다시 아래서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건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그거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SS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오래 이 윗단에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계속해서 평단 조절해 오면서 계속 드리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비록 오래 걸리긴 했으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다 때가 있고 이것도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때가 있고 타임이 온다. 그럼 그때쯤 돼서 올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2,000원대까지 자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585원 남았네요. 예,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평단가 정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다시 추가 비중 들어간 거는 우리가 덜어내고 드리블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 기본적인 틀과 룰, 운영 원칙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지만 큰 실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당연히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왔잖아요? 당연히 기간 조정이 가든 살짝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잖아. 여기 121평 여기 있잖아. 이 라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 아래쪽에 다시 사주면 되잖아요. 안 사줘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여기 평단가 올라오면 20% 비중 덜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 치고 막 달려줘. 그러면 그럴 땐 땡큐.
라고 시장이 그만큼 또 좋은 이슈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터질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같이 터졌을 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도 가지고 있어요. 높이 올라, 뭐,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자리가 딱 중위 수준 정도 자리거든요. 오거나이드 사이언스, 오늘은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겁먹으면 안 됩니다. 하방 열어두고 들어간 거기도 하고요. 사실 뭐, 오거나이드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이번 주에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왜 눌리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은 트럼프 관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의약품 관세. 그런 것들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오르는 돈들이 다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네요. 그건 내버려 두시고 그건 뭐 오랫동안 올라가는 추세적인 상승 이런 것들은 아니야. 지금은 돈이 쏠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쏠림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거기 차익물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물려버리는 거야. 그것도 고점에서.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추종 매매라든지 뉴스 따라서 다니는 것들은 아주 위험한 행위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그 바보들이 해야 되는 그 투자 방식이지 않나라고 생각. 그러다 한번 잡으면 또 내가 잘했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 머릿속에서 발생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재수가 좋은 거지. 자, 뭐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방식이 맞을 겁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소소한데요. 큰 차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 주가의 공략을 해서 수익을 여기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 자리까지 열어두세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 아, 저 자리 밑으로 안 내려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리고 실적 좋고요. 그러면 뭐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일본 진출, 다음은 유럽 진출, 그 다음은 중국 진출. 중국 것도 이미 허가 다 받았어, 나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프로세스 과정의 시점만 달라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매수해놓고 기다려야 되지. 그러면 자, 60일 이평 여기 이 라인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마지노선 자리면 틀림없어.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건 매크로 때문에 아래 들어오면 땡큐지 뭐. 그러니까 비중 확대해 주시면서 우리가 드리블 해서 가면 됩니다. 저는 2달 안쪽에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멘트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테크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비중이 100%입니다. 여러분 평단가 올라온 뭐예요? 비중 70% 다운 아시겠죠?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이거 안 지킬까봐 제가 오늘 그냥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에서 기본 틀과 룰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꼭 지켜주시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 그래 다른 것도 어때요? 지금 얘 때문에 저도 지금 종목에 대한 더 개수를 좀 더 늘리고 싶은데 아직 못 늘리고 있어요. 한 개나 두 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털고 나면 어떤 종목 개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톡스 이것도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좋아요. 소송하고 안 좋을 때가 여기 평균 가격이 12만 뭐 이 정도 됩니다. 13만 원과 11만 원, 뭐 저점이 요 구간이 이게 소송 구간에 있었던 거. 그러면 지금 6월 9일부터 말입니다. 저 삼공장 가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조 판매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됐을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면 그거는 아니지. 자, 상공장에 들어갔으니 캐판 늘어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3분기, 4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 있잖아요. 저는 뭐 13만 원까지 와주면 땡큐. 이거 지금 14만 원 정도 잡으면 충분히 저는 과거까지 여기 너무 여기가 매물 구간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까지 올라와도 기본 수익률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14만 원 정도 평단 맞춰놓고 우리가 16만 5천 원 이 정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기본은 충분히 나오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출 시력이 좋아. 그럼 저기를 뚫고 지나가겠지. 근데 저는 여기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4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루하니까 아래쪽에서 잘 하다가 한번 승부수 던질 때가 한 번 남아있어요, 지금. 또 테크인처럼 한번 팍 때려가지고 또 때려잡아줘야겠죠. 예. 항상 한 대 때려줘야지 정신 차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너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평단 조절하고 그러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발사 계획이 나오면 일단 주가가 올라가고 반등 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달에 발사 계획을 일단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사 계획이 나와야 제가 주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어떻게 돼? 회사에서 IR 자료로다가 공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저 21,000원,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17,940원이든 평단 낮춰서 17,000원을 만들든, 그렇게 대단한 의미는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만 먹어주면 되는 거니까, 2만 원 이상만 가지면 땡큐지.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거 안달복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겠다. 어느 날 갑자기 빵 치면 그때는 하늘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절대 못 사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생각이 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예, 2분기 실적이 YY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좋지 않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어요. 그 반영 다 생각을 해서 저 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들인데, 한번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이제 상당히 또 괜찮아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사유의 궁극적인 사유가 뭐겠어요? 예, 트럼프가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악재는 사라졌어요. 정상적인 건 앞으로 2년 동안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언젠가 한번 모멘텀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만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기다려주면 조금씩 그냥 치고 올라오면서 순환 매매 계속 진행이 가고 있고요. 현재 8월 달은 7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과연 8번째는 뭐가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면 디어요일까? 아닐까 정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에서 나와주면 더 좋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종목 플러스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주겠죠. 저는 SOS랩이 한번 15% 이상 상승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걸 지루하게 들고 있는 것보단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는 쪽이 훨씬 더 좋으니까 말입니다. 자, 나머지 건 우리가 공략을 하고 드리블 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상승해 가는 건 세상에 맡겨주는, 그리고 시간을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뭐다?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시간 우리 또 브리핑 시간에 만나뵐 거고요. 우리 브리핑은 사실 프리마켓부터 장 종료까지 계속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채널은 영상이나 방송의 주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브리핑 받고 있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반 구독자분들, 또 일반 회원분들도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5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포트폴리오 체크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